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술은 무엇일까? 복싱과 레슬링이 싸운다면, 태권도와 주짓수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규칙이 없는 실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주짓수가 세계 최강의 무술임을 알리기 위해 한 단체는 세계 각지의 무술 고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벌인 무규칙 싸움은 UFC의 시작과 함께 종합격투기의 토대가 되어 현재까지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오늘은 스포츠보다는 싸움에 가까운 날것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초창기 UFC 경기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엘리오 그레이시의 장남 호리온 그레이시는 주짓수와 그레이시 가문을 세계적으로 알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무술가들을 모아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것이었죠. 호리온 그레이시는 미국의 프로모터 아트 데이브와 자신의 제자이자 영화 감독인 존 밀러스와 함께 이 무술 대회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데요. 처음에는 16강 토너먼트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선수 섭외가 쉽지 않아 8강 토너먼트로 변경, 5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대회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의 투기 종목들은 보통 링이나 매트 위에서 경기가 펼쳐졌던 것과 달리 UFC는 첫 대회부터 팔각형 모양의 철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UFC가 더욱 잔인하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무대가 케이지로 확정되기 전까지 나왔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엽기적이었습니다. 체인 모양의 철장 가시를 박아 넣어서 선수들 몸에 찔리게끔 한다던가, 면도날을 사용해서 케이지를 만든다던가, 전류가 흐르는 벽에서 싸우게 한다던가, 심지어 장외에다 연못을 만들어 악어를 풀어놓고 싸우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면 지금의 UFC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심지어 규칙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글러브나 경기 복장은 자유였고 체급, 라운드, 시간 판정 없이 오로지 KO, 탭, 타월 던지기로만 승부가 결정되었죠. 또한 물어뜯기와 눈 찌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격이 허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가 아니라 사실상 싸움이었던 것이죠. 특히 재미있는 점은 워낙 무술 간의 교류가 없었다 보니 무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냥 본인이 했던 방식 그대로 싸웠다는 점입니다. 현대 종합격투기처럼 타격이나 그라운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없었던 시기였기에 복싱 선수는 복싱 스타일 그대로, 킥복싱 선수는 킥복싱 스타일 그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최강의 무술을 가리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1993년 11월 12일 그렇게 역사적인 UFC 첫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키 195cm, 몸무게 98kg의 사바테를 비롯해 각종 투기 종목을 수련한 제라드 고드류와 키 188cm, 몸무게 188kg의 은퇴한 스모 선수 테일라 툴리가 첫 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진 대치 상황, 두 선수 모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적을 깬 것은 테일라 툴리, 스모를 하듯 갑자기 돌진하는데요. 고드류 선수 곧바로 어퍼컷을 맞춰 다운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제대로 들어간 발차기!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제라드 고드류의 초살 승리,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죠. 말 그대로 레그킥을 쓰러진 툴리의 앞면을 향해 그대로 때려박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 킥을 맞은 툴리의 치아가 3개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중 2개는 고드류의 발등에 박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193cm, 120km의 킥복싱 베이스 케빈 로이저와 198cm, 104kg 아메리칸 캔포를 수련한 제인 프레이저의 경기입니다. 로이저의 손바닥 치기, 그리고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어나는 프레이저, 좋은 펀치를 맞추는데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펀치를 날립니다. 반칙이 아니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놓지 않는 프레이저, 아주 좋은 전략인데요. 프레이저의 로블로 시도, 로이저 버텨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양 선수, 상황은 어느덧 그래플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공방 없이 타격전으로 돌입, 로이저 전진하죠. 지친 프레이저를 몰아붙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쓰러지는 프레이저, 계속되는 파운딩, 스탬핑 킥까지 무자비합니다. 결국 코너 측에서 수건을 던지면서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다음은 UFC 1 출전자들 중에서 가장 체구가 작은 선수죠. 183cm, 80kg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베이스 호이스 그레이시와 185cm, 89kg 복싱 베이스 아트 짐머슨의 경기입니다. 33승 18패의 프로복싱 전적을 보유한 아트 짐머슨은 한 손에만 글러브만 끼고 나왔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보기에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기습적인 앞발킥을 날리는 그레이시. 짐머슨 앞발 구르며 페인팅을 주고 있지만 그레이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시 앞발킥 페인트, 곧바로 테이크다운 시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플링을 접하는 짐머슨 선수, 너무나도 쉽게 마운트 포지션을 내줍니다. 짐머슨 발버둥 쳐주지만 역부족이죠. 결국 탭을 받아냅니다. 호이스 그레이시의 손쉬운 승리. 발등에 치아가 박힌 고드류는 이를 뽑지 않은 채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잽과 로우킥, 정석적인 콤비네이션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타격에 주눅이 들어버린 로이저, 위기입니다. 고드류의 무자비한 파운딩, 결국 경기 끝이 나죠. 일방적으로 승리한 고드류,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4강에서 켄 샴락을 꺾고 올라온 호이스 그레이시. 기습적인 태클 시도, 끈질기게 따라붙어보지만 고드류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호이스 그레이시. 마운트를 올라탄 채 박치기까지 곁들여주고 있습니다. 손쉽게 뒤를 점령한 그레이시, 리어네이키드 초크 그립을 단단하게 잡았죠. 곧바로 탭을 받아냅니다. 호이스 그레이시가 파죽지세로 모든 상대에게 서브미션을 성공시키며 UFC 1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이로써 호리온 그레이시가 원했던 시나리오처럼 주짓수가 모든 무술을 꺾고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헤비급 선수들 사이에서 80kg 남짓한 작은 선수가 이뤄낸 쾌거이기에 주짓수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더 배가 될 듯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UFC 첫 대회가 끝나고 넉 달이 지난 1994년 3월 11일, 이번에는 16강 토너먼트로 6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UFC 2 대회가 열립니다. 닌주츠를 수련한 스콧 모리스와 가라데 태권도 베이스의 션 도어티가 화려하게 포문을 열었죠. 또한 UFC2 대회는 MMA에서 가장 유명한 심판 중 한 명인 빅 존 메카시의 데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치고받는 양 선수, 곧바로 목을 잡고 그대로 굴려버립니다. 길로틴 초크까지 이어지는데요. 탭을 받아내죠. 스콧 모리스의 손쉬운 승리. 캐치 레슬링처럼 서브미션 그립과 테이크다운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UFC2 대회는 참가 인원이 많은 만큼 보다 다양한 그림들이 16강에서 등장했죠. 태권도와 합기도, 킥복싱 베이스의 패트릭 스미스는 스탠딩 길로틴 초크를 성공시켰고, 가라데 베이스의 조니 로우즈가 고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에타이와 킥복싱의 대결은 사커킥과 팔꿈치 파운딩으로 끝이 났고, 전대회 우승자 호이스 그레이시는 이번에도 역시 손쉬운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UFC1 대회보다 참가자가 많은 만큼이나 다양한 무술가들이 16강에 참여했는데요. 가라데와 킥복싱을 비롯하여 삼보, 주짓수, 쿵푸, 산수, 펜칵실랏, 소림사 권법, 유술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무술의 고수들이 대거 등장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타격이 아니라 대부분 그라운드에서 끝이 났죠. 16강에서는 8경기 중 7경기가 서브미션이었고 8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경기 초반 테이크다운을 빼앗은 스미스, 엘보우 파운딩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합니다. 결국 경기 시작 30초 만에 화끈한 승리에 성공합니다. 입식 타격과의 무서운 파운딩이었죠. 가라데와 가라데의 경기에서 당장 경기를 말려야만 될 것 같은 끔찍한 니킥을 보여준 로우즈. 결국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초크였습니다. 계속해서 8강전입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올란도를 넘어뜨린 램코. 사이드 마운트를 등으로 탄 채 팔꿈치를 날리는 이색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대로 KO 승리.
호이스 그레이시는 이번에도 엄청난 안발을 보여주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한 수 위의 타격과 서브미션 캐치 능력으로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온 패트릭 스미스와 거대한 상대들을 모조리 제압한 호이스 그레이시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스미스의 타격을 의식해 거리를 넓게 잡는 그레이시, 끈질기게 달라붙으며 스미스를 그라운드로 초대합니다. 너무나 손쉬운 가드 패스, 스미스 브릿지로 스윕을 시도해보지만 여의치 않죠. 곧바로 맨주먹 파운딩 세례를 퍼부으며 타워를 받아냅니다. UFC 첫 번째 대회 그리고 두 번째 대회까지 점령해버린 호이스 그레이시. 하루 동안 4경기를 치르면서 걸린 시간은 겨우 9분 남짓! 7전 7승 7피니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며 주짓수의 무서움을 또다시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UFC 두 번째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6개월 뒤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세 번째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호이스 그레이시와 켄 샴락을 제외하고 전부 새로운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색다른 8강 대진을 꾸렸습니다. 키 203cm, 몸무게 272kg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구 엠마뉴엘 야브로가 첫 경기에 등장하며 존재감만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에 겁을 먹고 원래 상대가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180cm 90kg 아메리칸 켄포 베이스의 키스 해크니가 리저브 자격으로 케이지에 올랐습니다. 케이지를 넓게 활용해보는 해크니, 야브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기습적인 손바닥 치기, 야브로 곧바로 다운됩니다. 그러나 전세를 역전한 야브로, 백을 잡고 공격하는데요. 해크니 다시 돌려냅니다. 힘으로 몰아붙이는 야브로, 케이지 밖으로 밀어버리네요. 다시 대치 상황, 해크니는 거리를 벌립니다. 다리가 잡힌 해크니, 그러나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요. 펀치 연타를 허용하는 야브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파운딩을 날리는 해크니, 무려 20초가 넘게 파운딩이 지속되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존 메카시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꽤나 일방적으로 다윗이 이기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전설적인 1세대 종합격투기 선수 켄 샴락이 유도 US 내셔널 챔피언 크리스토프 레닌저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가라데 고수 하워드는 길거리 싸움 같은 거친 펀치로 로렌도 페인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종합격투기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가 나왔었죠. 호이스 그레이시와 키모 레오폴도의 대결입니다. 2번 연속 대회를 제패한 챔피언 호이스 그레이시와 격투기 데뷔전을 치르는 키모의 대결은 일방적으로 호이스에게 무게가 실려 보였는데요. 키모가 끈질기게 테이크다운을 방어해내며 그레이시의 체력을 빼놓습니다. 심지어 백 포지션까지 잡아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만들어냈죠. 게다가 호이스 그레이시를 상대로 스윕까지 성공시킵니다. 박치기까지 섞어주면서 호이스 그레이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데요. 호이스는 키모의 머리카락을 잡고 상체를 컨트롤하며 트라이앵글 초크 그립을 노려줍니다. 현대 MMA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이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가격하는 그레이시, 그야말로 실전 그 자체의 싸움인데요. 결국 혈투 끝에 호이스 그레이시가 안발을 성공시키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낸 그레이시는 탈진 증세를 보며 다음 경기를 기권합니다. 대체 선수가 따로 없었던 탓에 해롤드 하워드는 4강전을 치르지 않고 바로 결승까지 오르죠. 또한 엠마뉴엘 야브로를 꺾었던 키스 해크니마저 부상으로 빠지면서 켄 샴랑은 펠릭스 미첼이라는 대체 선수를 4강에서 상대하는데요. 경기 시작 4분 34초 만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미첼을 꺾은 켄 샴락입니다만 이런 켄 샴락마저 부상으로 빠지며 결승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UFC3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스티브 제넘이 결승전 경기에 오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죠. 닌자수를 수련한 스티브 제넘과 고주류 가라데를 수련한 해롤드 하워드, 키와 몸무게에서는 하워드가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두 경기를 치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체력에는 스티브 제넘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거구의 몸으로 화려한 킥 공격을 보여주는 하워드, 쇼토간 가라데와 흡사한 펀치 공격인데요. 스티브 제넘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길로틴 초크를 시도하는 하워드. 그러나 방어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제넘. 경기는 다시 스탠딩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제넘. 곧바로 마운트까지 올라타는데요.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파운딩을 퍼붓는 스티브 제넘. 결국 경기장으로 수건이 던져지는 것과 동시에 경기를 종료시키는 메카시. 이렇게 스티브 제넘이 단 한 경기만 싸우고 UFC 세 번째 대회의 챔피언에 오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주 좋게 운이 따랐던 결과이죠. 확실히 보호장비나 이렇다 할 규칙이 없다 보니 매 경기마다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포츠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무규칙 싸움에 훨씬 더 가까운 UFC 초창기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UFC 대회들은 데이나 화이트가 UFC를 인수하기 전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와중에도 켄 샴락, 돈 프라이, 댄 세번처럼 종합격투가로서 완성형의 모습을 보이는 파이터들도 등장하고 여전히 거친 싸움꾼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이 한데 뒤섞이면서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룰이 조금씩 추가되고 체급이 나뉘어지고 선수들의 MMA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경기 양상이 변하는 것도 초창기 UFC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초창기 UFC 대회와 경기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UFC 세 번째 대회까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파이터나 개성 있는 경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